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그 비상장 벤처기업 세 번째 시리즈, 기업은 여러분들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중요한 레이더 렌즈죠. 렌즈를 만드는 비트센싱이라는 회사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비트센싱은 2018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그 멤버들이 굉장히 이력이 화려합니다. 만도에서 국내 최초로 차량용 레이더를 개발한 개발자분들이 설립을 한 회사이고요. 지금 투자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만도에서 나간 인력들이 차린 회사인데 만도가 거기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투자사 중에는 만도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투자사들 VC나 이런 데들도 투자를 했고요. 제휴사랑 협업사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뭐 삼성 보시면은 이제 삼성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그다음에 엔비디아 인셉션 여기서도 지금 제휴를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뿐만 아니라 SK, 현대차, LG 뭐 다양한 협업을 그 대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CES에서 스마트 시티 수상을 했고요. 2022년에는 드디어 이제 자동차 레이더 차량용 자율주행 레이더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 프리시리즈 A 단계에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굉장히 미래가 유망한 그런 회사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조대영 연구원 옆에 나와 계신데요. 그 조대영 연구원이 이제 이쪽에 굉장히 또 많이 또 전문가신데, 우리 자율주행용 센서랑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좀 다르죠? 우선 크게 자율주행용 센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다들 아시는 카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을 이용해서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주변을 측정하는 라이다, 그리고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주변을 측정하는 레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직까지 서로 장단점이 상이해서 단독으로 어느 한 가지 센서만 사용되진 않고 각각 서로 상호 보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시승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테슬라는 지금 그러면 어떤 거를 쓰고 있어요? 센서를? 테슬라는 사실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라이다. 상태라서 레이다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또 카메라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또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좀 레이더에 좀 더 친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센서별로 좀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카메라는 우선 긴급 제동 장치라든지 뭐 차선 유지 보조 등 지금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에 이미 사용되는 센서인데, 아시겠지만 크기가 좀 작고 해상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날씨 같은 기후의 영향이나 밤에는 좀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더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등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탐지 거리가 길고 뭐 밤이나 기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상도가 낮고 물체가 작은 크기의 물체를 좀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더가요? 네. 그럼 작은 물체면 어느 정도 작은 물체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렇게 앞에 길 건너갈 때 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반려견이라든지 사람이랑 뭐 같이 산책을 하는 경우에 반려견은 식별을 못하고 사람만 식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크기가 작은 물체들은 조금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라이다는 레이더와 다르게 해상도는 높고 또 작은 물체는 식별이 아주 뛰어나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상 환경에 좀 취약하고 뭐 폭우나 우천시 난반사 등의 문제가 있어서 기상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고, 또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비싸고
소형화가 어려워서 양산에 조금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라이다가 가장 비싸고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다나 카메라는 좀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색깔이라든지 해상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카메라에서 보완을 해서 만든 것이 동사의 레이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지금 자율주행용 센서는 레이더와 라이더 두 개 좀 양강구도로 좁혀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다는 아직까지 좀 소형화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서 당장 양산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만도에서 또 촬영용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까지 했던 인력들이 설립한 회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전방 시장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레이더가 꼭 자동차나 이런 기타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소비재나 이제 방산 항공 이런 쪽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차량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리서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5년까지 연평균 한 19% 정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25년에 약 한 91억 달러 정도, 거의 한 10조 원 시장이 네. 예상이 되는 그런 큰 시장입니다.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켓시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은 현재는 카메라 모듈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그 주행 보조 장비 센서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5년 예상 점유율은 카메라가 약 36% 정도 그리고 레이더가 약 41% 정도로 성장해서 레이더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갖게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또 뭐 레이더를 하는 기업들이 뭐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있는데 레이더 칩 하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뭐 인피니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더 모듈 하는 기업은 뭐 컨티넨탈, 발레오, 보쉬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레이더 칩 하는 기업인 인피니언과 또 비트센싱이 협력 관계, 공식 파트너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뒤에서 같이 개발한 또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레이더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다른 분야, 뭐 원격 진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모니터링, 바이오 마크 같은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레이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또 그 레이더가 또 뭐 기상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쪽으로도 지금 제품군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원격 진료 시장이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또 글로벌 의료 환경이 원래는 뭐 질병이 걸리고 나면 치료하는 사후 치료 중심에서 이제 좀 예방 치료 위주로 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또 원격 진료 모니터링 시장이 또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생체 데이터를 활용한 여기서 말하는 생체 데이터라면 뭐 심박수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료 기기들의 전망이 23년까지 약 연평균 46% 정도로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동사가 가지고 있는 미니 H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또 낙상, 무호흡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전방 시장의 성장과 함께 또 동사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는 그 레이더 뭐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 센싱의 제품들은 레이더와 카메라 그리고 AI를 결합한 4D 이미징 레이더에 기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레이더로 좀 개괄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레이더가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카메라로 좀 채워 넣어서 전체적인 성능을 높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용 이미징 레이더인 4D 에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CES 2022에서 차량 인텔리전스 운송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이고요. 네. AI 솔루션까지 추가를 해서 단말기 자체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서 좀 즉각적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이더들은, 그러니까 일반 레이더들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평면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높이 구분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방에 뭐 표지판이라든지 뭐 육교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표지판은 필터링을 해야 되고 육교는 필터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동일하게 인식해서 필터링을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카메라를 적용해서 해결을 해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예, 뭐 이런 것들인가요? 네, 장거리 능력도 감지가 네. 가능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천후에도 네. 구애받지 않고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레이더 말고 네. 라이다는 그럼 밤에 좀 취약한가요? 아까 좀 어, 다른 얘기인데. 네, 밤에나 좀 아무래도 빛을 빛이 반사해서 없을 때는.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서 좀 악천후에도 아무래도 뭐 빗방울이라든지 이런데 좀 난반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악천후에 감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단점을 비트 센싱의 제품이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네. 됩니다. 높이를 또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로 전방에 표지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를 뭐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딱 정차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육교 앞에서 정차가 된다든지 이런 위험하겠네요.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높이 구분이 가능해서 뭐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가 진행하는 방향보다 위에 있는 도로니까 네. 필터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적용해서 기존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산을 위해서 2세대 모델을 개발 중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 티어1 기업과 같이 공동 개발 중인데, 이 기업명은 아직까지는 공개가 돼 있지 않고 지금 뭐 비트 센싱 내에도 일부 뭐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있긴 한데 양산도 공동 개발 기업이 생산도 같이 생산은 그 기업이 대기업이 하시고 그 담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스마트 시티로 원래는 이제 처음에 뭐 스마트 시티로 시작을 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뭐 어떤 제품, 어떤 해당 파이프라인이 있죠? 스마트 시티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 뭐 이게 정확히 어떤 스마트 시티란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부분은 없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게 교통 환경이라든지 교통량을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좀 통제가 가능하고 좀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체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재현 대표가 네. 어쨌든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려면 주변 환경부터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 시티용 제품부터 개발을 시작했었고, 이 제품이 에어 트래픽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20년에 CES 2020년에 받았죠. 네, 네. 2020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 트래픽을 통해서 최대 8차선까지 동시에 감지가 가능해서 이런 감지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중에 뭐 이 시간대는 신호등을 그냥 계속 뭐 초록색으로 켜도 초록불로 켜도 된다든지 이런 식의 좀 통제가 가능해서 좀 물류라든지 차량의 이동에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그러면 기대가 그런 됩니다. 자체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 뭐 AI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 그런 기술들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 기술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21년 6월에 제주도를 테스트베드로 해서 경찰청 주관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3년 과제로 해서 좀 동사의 제품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이런 차량 흐름이랑 교통량을 파악해서 신호등 제어라든지 이동 효율화를 위한 그런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아까 앞에서 이제 뭐 건강 상태 이런 를 모니터링하는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그 건강 헬스케어 모니터링을 위한 제품인 미니 H가 있는데 이름에서도 보시듯이 좀 작은 제품이에요. 작은 레이더 제품인데 바로 뭐 별도의 설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바로 그냥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렇게 작거든요. 저런 네. 식으로 벽에 부착해서 레이더를 통해서 뭐 생체 데이터를 감지해서 뭐 낙상이라든지 네. 뭐 무호흡이라든지 심정지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이 또 실시간으로 태블릿 앱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앱이랑 실시간으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또 원격에서도 또 어떤 상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실내 감지 레이더네요. 네. 그죠? 요거는 이제 어린이들 뭐 예전에 이제 괌에서 네, 그죠? 맞습니다. 여름에 아이 두고 부모가 맞습니다. 깜빡하고 네. 나가서 네, 이제 막 맞아요.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게 그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파이프라인인데 아직도 없나요? 이런 제품이 어, 완성차에 아직 없었나요? 지금 많이 그 아직 국내는 뭐 이게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닌데 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는 점차 의무 적용을 하는 국가들이 늘어가는 추세고 피트 센싱 제품 말고도 이미 뭐 다른 기업들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네. 저희는 아무래도 레이더 그 센서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언이라는 기업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인피니언의 칩셋에 비트 센싱의 설계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탑승자의 생체 신호를 감지해서 네. 차량에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가 가능하고 생체 신호도 감지한다고요? 네, 그래서 생체 신호로.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더에 기반했기 때문에 뭐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투과해서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서 실제로 좀 활용도가 더 높을 차박할 때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차박에 질식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없는 줄 알고. 이걸 켜놓고 자면은 그쵸. 안전하겠네요. 네. 그래서 최대 120도의 시야각으로 2.5m까지 감지가 가능하고 또 카메라가 없으니까 또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비트 센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자율주행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 트래픽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을 스마트 시티 환경을 조성하고 에어 4D랑 에어 ADS로 차량 운행을 보조하고 그리고 그 인피니언과 같이 개발한 모드 MOD 620으로 차량 내부 감지까지 이렇게 전 영역에 걸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사업 계획은 어떤가요? 지금. 사실 아직 워낙 초기 단계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헬스케어 모니터링 지금 뭐 양산 부산대병원과 뭐 뭐 여러 기관들과 체결한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에 공급하는 걸 시작으로 올해 약 35억 원 정도를 시작으로 2026년에 한 뭐 2천억 이상의 매출 달성하는 거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 2천억 이상 달성 시기쯤에 또 기업 공개도 할 예정이고 물론 스마트 시티랑 지금은 뭐 헬스케어 모니터링 제품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또 확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회사에서도 지금 적용하는 산업군 이외에도 뭐 드론이라든지 선박 이런 좀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든 분야로 좀 추후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어서 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에 가장 적합한 또 기술이 자율주행이고, 예, 또 자율주행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 센싱이 이게 무슨 뜻이죠? 비트가 디지털 단위 그 비트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는 그 디지털 단위 최소 단위를 말하는 비트 그 센싱은 이제 감지하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정밀하게 감지한다. 네, 그래서 만도에서 네. 굉장히 이런 레이더를 최초 개발한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설립한 어찌 보면 대단한 회사라고 저희 이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오늘 뭐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